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직업은 패션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결혼 4년 차가 됐으니까 나름 신혼이라면 신혼이네요. 그리고 제겐 62살에 중소기업 작게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기소개가 좀 이상하다고요? 30살도 넘은 제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굳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희 아빠가 제 이상형을 결정하는데 엄청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영향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쪽이었다는 게 문제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도 싸우셨습니다. 단순히 두 분 성향이 안 맞아서 싸운 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 게 부부싸움의 원인이었고 매번 그 문제로 엄마랑 부딪혔거든요.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때부터 제 이상형은 무조건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저희 아빠처럼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그저 평생 저만 바라볼 그런 착한 순정파 남자요. 그렇게 확실한 이상형의 기준을 갖고 살아오던 중에 저는 29살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패션 모델로 일하던 바로 그 사람은 제 곁에 있는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당시 저보다 2살 어린 27살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잘생긴 남자는 무조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제 나름의 선입견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둥이였던 아빠의 영향으로 애초에 남자를 쉽게 못 믿는 경향이 있었죠.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제게 남편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해 오더라고요. 사실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이만큼 얼굴도 몸도 잘난 남편은 분명 제게 신뢰감을 줄 만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제 이상형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을 계속 밀어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얼마나 껌딱지처럼 들이대는지 제가 아무리 밀어도 도무지 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대체 어떤 남자길래 이렇게 꾸준히 대시를 하나 싶어서 결국 저는 그 사람이랑 만나보게 됐습니다. 의외로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잘난 외모를 가지고도 여자 관계가 참 깨끗했어요. 굳이 걱정할 게 전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긴 거랑 다르게 완전 쑥맥이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실이 안 믿겨서 그냥 연기를 하는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어쩌면 제 앞에서만 쑥맥이인 척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로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확인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다는 생각에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곧바로 양쪽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시부모님과 친정엄마는 곧바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저희 아버지가 뜬금없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 이유는 저희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오히려 별로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인물값을 한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요. 아버지는 혼자서 꿋꿋하게 모두가 찬성하는 결혼에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물값 할 사람이 아니라 신랑감으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남자 같았어요. 그런 사람이 인물까지 잘나면 오히려 더 좋아야 할 일 아닌가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반대 의견에도 결혼 결심을 바꾸지 않았고 저희 남편과 순조롭게 결혼에 꼴이나게 되었어요. 그 후 패션 모델 일을 하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빠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건 남편이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 엄마의 강력한 추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 일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엄마와는 다르게 아빠는 여전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도 돕고 같이 정도 붙이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되자! 이 사람아,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에 굳이 뭐하러 나오라고 해? 왜요? 이렇게 잘난 사위랑 같이 일하면 당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힘은 무슨 됐다니까 그래. 그 전에 하던 모델 일인지 뭔지나 계속 하라고 해. 아니, 사위가 도와주면 좋은 거지.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뭐? 내가 언제 불평을 했다 그래?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남편 자체를 탐탁지 않아 하는 느낌이었네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된 후 오래지 않아 싹싹한 성격 덕에 회사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나름 인정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일도 열심히 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잘 지낼수록 아빠도 점점 남편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의 겉모습만 보고 거부감을 갖던 아빠가 어느새부턴가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잘할수록 저도 고마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 마음만큼 시댁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종종 찾아가서 시누이 용돈까지 주고 그랬네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덕분에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2년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워낙 일과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인 탓에 늘 퇴근하고 나면 곧바로 집으로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사를 나서며 칼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퇴근 후에 어디 들릴 것도 없을 텐데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이 늦게 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그렇게 불규칙한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제 얼굴 마주보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늘어놓기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이젠 휴대전화를 손에서 내려놓을 줄 모르더라고요. 예전부터 원래 그러던 사람이면 저도 신경 안 쓰고 별 걱정도 안 했을 텐데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 보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아빠 회사에서 저한테 말 못할 만한 일이 있나 싶어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큰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저보다 먼저 결혼한 다른 친구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말야, 너네 남편은 말없이 늦게 퇴근하고 뭐 그런 적 있어? 우리 남편? 뭐 회식이나 친구들 술 약속 있거나 하면 늦을 때도 있지. 근데 말없이 늦지는 않는데? 그래? 그럼 막 집에 와서 말도 없이 계속 휴대폰만 붙들고 있다던가 뭐 그런 적은 없어? 우리 남편 웬만한 여자들보다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집에서 그렇게 과묵하게 있지를 못해. 근데 왜 자꾸 그런 거 물어? 어? 아이, 그냥 뭐, 혹시나 해서. 가만. 혹시 이거 네 남편 얘기야? 어, 어떻게 알았어? 다 티나거든. 아이, 그래서 남편이 말도 없이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휴대폰만 보고 뭐 그런다는 거지? 어,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냥 대놓고 이유를 물어봐야 될까? 혹시 니네 남편 바람난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상황에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게 바람이잖아. 그 뒤로도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친구는 이런 경우 바람일 확률이 크다며 무조건 남편 몰래 휴대전화 감시부터 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확실한 거라면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도 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 얘기에 혹해서 당장 남편 휴대전화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슨 외도의 증거를 찾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퇴근이 늦어진 거랑 집에서 휴대전화만 쳐다본다는 거. 딱 그 두 가지만으로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는 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었어요. 솔직히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정말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따졌습니다. 어디 딴 데 한눈 팔지 않을 좋은 남자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때 제가 선택한 남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지금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만큼 회사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저한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불만을 말하는 게 제 아빠에게 불만을 말하는 것 같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남편을 무작정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휴대전화만큼은 절대로 뒤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었네요.
부부 사이에도 이 정도 기본 배려는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굳은 맹세가 무색할 만큼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이상해져 갔어요. 이제는 달라진 행동뿐만이 아니고 얼굴에서도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더라고요. 남몰래 무슨 마음고생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점점 얼굴이 초췌해져 갔거든요. 훤칠한 외모 탓에 얼굴값 할 것 같다고 결혼 반대까지 당했던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수척하고 퀭해진 걸 보자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친구가 제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남편의 달라진 행동과 표정들이 저에게 외도를 의심하게 부추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기분에 저는 참다 못해서 혼자 술을 진탕 마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술 기운을 빌려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요. 더 이상 미루고 모른 척한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나 당신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뭔데?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빨리 얘기해줘. 당신 혹시 나 몰래 바람 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럼 지금 정말로 떳떳한 거면 나한테 휴대전화 보여줄 수 있어?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그래. 어쨌든 당신 몰래 바람 피운 적 없으니까 걱정 마. 휴대폰은 못 보여주는데 바람은 아니다.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이내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본인 행동들에 대해 뭐라 변명할 생각 없으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휴대전화만 보는 것보다 대놓고 그렇게 떳떳한 듯 얘기하는 태도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마치 제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조차 싫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남편의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며 외도를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남편과 대화를 끝내자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남자였기에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남편감에게 바란 건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평생 저만 바라봐주는 여자 문제에 안 일으킬 만한 남자인걸요. 그게 남편에게 원한 전부였는데 그 하나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속상하고 서운했어요. 아니, 서운하다는 말을 넘어서 남편이 정말 밉고 싫었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남편은 서서히 닫아가던 입을 이제 아예 닫아버렸어요. 아무 문제 없던 저희 부부 사이에 한겨울 찬바람이 냉랭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부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였어요. 이대로 아무 일 없는 척 태연하게 지내거나 이혼을 하거나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결혼 전부터 결심했던 게 있었습니다. 절대 아빠처럼 외도를 일삼는 남편을 만나지 않을 거고 만에 하나 남편이 그런 짓을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혼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고 나니까 이혼 결심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계속 고민만 했어요. 뻔히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지를 앞에 두고 정답을 적지 못하는 학생처럼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흘러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이 커서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만큼 믿음도 컸었기에 그 선택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즈음 어느 날 아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던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빠와 함께 중소기업을 처음부터 같이 키워온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만나며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만큼 제겐 그냥 아빠의 회사 직원이 아니라 삼촌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아저씨,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요즘 우리 회사에 좀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 너도 알아? 글쎄요. 대체 무슨 소문이길래 저한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실은 나도 그동안 안 믿고 있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설마 아빠 일이에요? 아님 혹시 저희 남편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 일이었으면 굳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을 텐데 내 친족하라고 생각한 네 일이라서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더라고. 저는 공장장 아저씨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온 건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공장장 아저씨의 예상대로 역시나 제게 남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공장장 아저씨 입으로 대신 전해 듣게 된 거였어요.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저희 남편 김서방이 자재부 이수연 부장이라는 여자랑 회사에서 단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직원은 올해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아빠 회사에 입사한 지는 10년 정도 된 돌싱녀라고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차마 공장장 아저씨에게 더 캐묻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무 반박도 없이 그냥 가만히 얘기를 듣고만 있자 공장장 아저씨는 저를 안쓰럽다는 듯 보시며 이 소문들에 대해 아직 저희 아빠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일단 저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아저씨가 참 고마웠습니다. 본인 와이프는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붙어 다니는 남편보다 저를 더 신경 써주는 아저씨가 감사했어요. 말도 없이 늦게 퇴근하고 집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꽁에 있던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회사 여직원이랑 다정하게 붙어 다녔으면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는 공장장 아저씨가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실까 싶더라고요. 아마 이 말을 꺼내기까지 아저씨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공장장 아저씨 덕분에 지금껏 혼란스럽던 제 머릿속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진 마당에 이대로 계속 일을 묻어둘 순 없었거든요. 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낼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면담을 하자고 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대화를 기점으로 저희 부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나도 여자고 이제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자존심 상하니까 더 깊게 묻진 않을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더 늦기 전에 나한테 휴대폰 보여주고 당신 결백을 증명해줘. 그냥 그거면 돼.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지금 그 말은 결백을 증명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아님 결백하지 않다는 거야? 그만해. 그냥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내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그래. 난 더 이상 당신한테 할 말 없어. 좋아. 그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얘기할게. 우리 이혼하자.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이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하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꺼내줄 줄 알았어요. 마지막까지도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 다르게 남편은 끝끝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건 결국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저 평소처럼 입 꾹 닫고 마주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늘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게 주어진 선택지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애초에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게 정해진 답은 외도를 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남편과 끝내는 것 하나였어요.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이대로 이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을 의심하는 걸 알면서도 끝끝내 본인 스스로 진실을 밝히길 거부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을 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을 저 혼자서 고민했고 망설이고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 시부모님과의 만남 자체가 마냥 편한 건 아니었지만 두 분에게만큼은 제가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더 보태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남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른들과 시누이는 엄청 놀라더라고요. 물론 예상한 반응이긴 했습니다. 저도 숙맥에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했던 제 남편의 외도를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지금도 순간순간 믿어지지 않고요.
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남편의 가족들도 아무리 며느리의 이야기라고 해도 쉽사리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시부모님의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조금은 두려웠는데 왜인지 아버님은 제게 연신 사과를 건넸습니다.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자식 잘못 키운 애비가 제일 죄인이라며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당장이라도 아들을 불러서 혼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이혼을 할 생각이라는 말을 꺼내자 아버님은 내가 너였어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제 말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분명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거고 네 선택을 말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네 뜻에 무조건 따를 테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평소 저희 아버님은 누구보다도 올곧고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진 분이라 이혼에 대한 제 의견을 꺾을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 빈말이 아니라 진짜 아버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해도 아버님도 이혼을 하셨을 뿐이거든요. 물론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마당에 시부모님들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 이혼 결심을 무르고 싶은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아버님과 이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두 분에게 상처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울고 계신 어머님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자 옆에 있던 시누이는 그동안 혼자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네요. 괜히 그 자리에서 저까지 울어서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겨우 삼켜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엔 믿었던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는 남편 혼자서 한 잘못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남남처럼 헤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걸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다른 누구보다 며느리를 아껴주시던 제겐 정말 좋은 시부모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연에 매달려 있기엔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이쯤에서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힘겹게 시댁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날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상황이기에 친정에 알리는 일도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친정에 간 후 전날 시댁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엄마는 착한 사위의 바람을 절대 못 믿겠다고 하시며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연신 놀라는 모습만 보이셨어요. 대신 그 옆에 있던 아빠가 엄마 목까지 노발대발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남편 외도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럴 줄 알았다며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아빠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열을 식히려고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2년 전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빠는 혼자서 유일하게 결혼 반대를 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땐 본인 의견은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결혼을 진행한 딸이 아빠 입장에선 너무 한심해 보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같은 바람둥이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고 좋은 남자 만났다며 아빠 의견은 무시하고 결혼했는데 그 끝이 이렇게 파탄한 걸 보여드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빠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흘러도 화를 내기는커녕 저와 엄마를 향해 한숨을 푹푹 내쉬기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못한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제야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갑자기 뭔데 그래요? 당신도 혹시 사위가 회사에서 딴 여자 만나는 거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본 건 아니죠.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다른 회사도 아니고 장인어른 회사에 다니면서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속인 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당장 이 자식을 그냥 둘 다 그만해. 그거 사실
내가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거라뇨? 이수연 부장이랑 바람난 사람 김서방이 아니라 나라고! 저는 아빠가 그만하라며 소리를 지르시길래 당장 남편을 내쫓아버리겠다고 큰 결심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너무 결연한 표정으로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은 저와 엄마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자재부 이수연 부장이랑 바람 피운 게 애초에 저희 남편이 아니라 아빠였다는 말이었거든요. 저와 엄마는 그 사실조차도 믿기 어려웠고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말해보라며 아빠를 채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상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평소 잦은 외도로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아빠는 제가 결혼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바람길을 끝끝내 감추지 못하셨고 하다하다 회사의 돌싱녀 여직원과 눈이 맞은 거였어요. 그리고 하필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입을 다문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은 한동안 자재부 이수연 부장을 계속 찾아가서 저희 아빠와 그만 만나라고 설득하느라 바빴다고 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그동안 아빠의 잦은 외도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는지 아는 사람이기에 혼자 조용히 해결해 보려고 그랬나 봐요. 본인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대로 조용히 정리하고 제가 속상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 것 같았어요. 일단은 이수연 부장만 설득해서 아빠의 외도를 끝내면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퇴근 후에도 매번 이수연 부장을 찾아가느라 칼 같던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해졌던 거였습니다. 물론 아빠도 처음부터 사위가 자신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걸 인지한 건 아니고 얼마 전 이수연 부장이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했어요. 자꾸 사위가 찾아와서는 아빠와 만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귀찮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빠에게 의견을 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수연 부장이 아빠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은 후 일이 점점 커지는 동안에도 남편은 자신이 외도를 목격한 걸 직접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저희 아빠에게조차도요. 처음 결심했던 대로 혼자서만 비밀을 끝까지 지킬 생각이었던 듯 했습니다. 사위가 우직하게 입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이수연 부장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다른 이도 아니고 사위에게 불륜을 들켰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사위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해졌고 결국 혼자서 조용히 이수연 부장과의 결별까지도 고심하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만간 이수연 부장과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난 후 엄마에게 직접 외도를 밝히고 사과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어떤 처분을 내리든 그 결정에 따를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갑자기 찾아와 남편의 외도를 들먹이며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아빠 입장에선 심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하겠다고 난리인 것도 당황스러운데 하필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이수연이라는 회사 직원을 제가 남편의 외도 상대로 지목까지 했으니까요. 아빠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엄마와 저에게 털어놓았고 본인이 외도를 저질렀던 사실을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아빠 본인도 전혀 예상한 적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하던 엄마가 사위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들을 때보다 더 노발대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껏 당신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참고 지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뿐인 딸내미만 보고 참고 살았어. 괜히 애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알아, 나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 앞에서 바람 피우는 걸 들켜요.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 자격이 있어요? 그건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나도 이번에 진짜 못 참겠네요. 더는 못 참겠다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야말로 이혼해요. 나도 이제 속 편하게 좀 살게. 당장 이혼해, 이 인간아! 그날 엄마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무지 화를 내셨고 아빠에게 당장 이혼을 하자며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왜 아빠의 외도 사실을 비밀로 하려고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절실히 알 것 같더라고요. 하필 회사 내에서 벌어진 아빠의 외도 사실을 또 한 번 들키게 되면 이렇게 부모님 사이가 파탄 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닌 저희 부모님과 저를 위해 남편은 그동안 자기 딴에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한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평화를 대신 지켜주기 위해 억울한 게 많았을 텐데도 변명 한 번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뒤늦게 알게 된 거지만 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 한 사람이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고 애초에 계획적으로 행동한 거였어요. 이렇게 이타적으로 계획적인 사람을 제가 남편으로 만났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하자면 아마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아빠의 외도를 알 경우 회사 사장인 아빠 이미지가 망가질 걸 우려해서 남편은 저한테 외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다 떠안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한시라도 빨리 남편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엄청난 진실을 숨긴 채 제 이혼 요구를 받아들인 남편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싸우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더 늦어지기 전에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급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고 때마침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묵묵히 본인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을 만나면 하고 싶던 말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괜히 제가 남편을 못 믿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슬프기도 했어요. 그리고 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조개마냥 입을 꾹 닫고만 있었던 건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우직하기만 한 남편이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짐가방을 챙기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 사람을 붙잡았고 그때부턴 거의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착하고 순하기만 한 남편을 오해하고 미워한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원망스럽더라고요. 점점 얼굴까지 수척해지던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그렇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럽게 울기만 하는데도 남편은 싸던 짐을 내려놓고 제가 조용히 진정되길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만 울라고 재촉하거나 왜 우냐고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울고 있는 저를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울 만큼 울고 나자 눈물이 겨우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조금 진정이 되자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아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회사에서 당신이 바람 피운 거 아니고 우리 아빠가 그런 거라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그것 때문에 운 거야? 그런 일이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알려줬어야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당신 바람 피운다고 의심만 했잖아. 지금처럼 아버님 일 알면 괜히 마음 아파할까 봐 그냥 말하기 싫었어. 당신이 아버님 문제로 속상해하는 거 싫으니까. 내가 몰랐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려고 한 거야? 그럴 생각이었어.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어? 내가 아빠 때문에 속상한 건 마음 아프고 당신 때문에 속상한 건 괜찮은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너무나도 덤덤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또 들었고 다시금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네요. 그리고 그때까지 담담하게 저를 위로해주던 남편도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떠올랐는지 어느새 저를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밤새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긴 했는데 서로 미안해서 울기도 하고 고마워서 울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복잡했네요. 어쨌든 남편이 저를 얼마나 생각해주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았기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았어요. 소중한 남편을 잃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도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 집안에 한바탕 남편의 외도 소동이 있고 난 후 저희 부모님은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또 한 번 이혼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평생 아빠의 외도를 참아주기만 하셨던 엄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로 하셨어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끝이라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해 듣기론 아빠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긴 한 건지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엄마 앞에서 싹싹 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께 엄청 심하게 깨지셨다고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 과정이야 어쨌든 부모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셨고 다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빠도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신 거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렇게 친정 문제는 좋게 해결됐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시댁 쪽이었어요. 제가 이미 시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남편의 외도에 대해 털어놓은 상황이었고 시어른들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를 했던 거라고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모든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 아빠의 외도 사실까지 밝혀야 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차마 그 얘기는 입이 떨어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시부모님께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걸 눈치챈 건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남편이 먼저 두 분을 찾아뵙고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찾아뵙고 했던 이야기는 전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저희 부부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해명을 했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저 대신 곤란한 상황을 겪어준 것 같아서 고맙긴 했는데 막상 또 오해로 둘러댔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저희 부모님을 지켜주기 위해 혼자서 애쓰며 고생했던 걸 다 아는데 그냥 단순한 오해였다는 두 글자로 얼머무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본인 잘못도 아닌 일로 가족들에게 평생 오해받는 것도 싫었고요. 이번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아마 시댁 식구들은 외도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될 게 뻔했어요. 어쩌면 저희 부부가 외도 사실은 있었지만 그냥 비밀로 하고 다시 잘 지내기로 한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시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네요. 아빠 일까지 전부 꺼내는 게 어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 부끄러운 걸 알면서도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아빠 얘기까지 다 꺼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한 일이 원인이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느라 대신 오해를 받게 된 거라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은 후에도 아버님은 또다시 남편을 혼내시더라고요.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위가 주제넘게 장인의 일에 나서서 일을 이렇게까지 키운 거냐며 대체 왜 그랬냐고 질책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괜히 끼어들어서 며느리와 이혼 위기까지 갈 뻔했던 게 여간 걱정됐던 게 아니셨나 봐요. 남편은 또 저나 저희 가족이 난처한 상황이 될까봐 제대로 해명하지를 못했고 아버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네요. 그날 저는 남편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배려에 감동받았다고 저희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버님께 설명드리느라 진땀을 빼고 왔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찾아간 덕분에 남편에 대한 시부모님들의 모든 오해가 풀렸고 저도 괜히 비밀을 갖고 있는 것보단 그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저희 가족의 치부를 들킨 건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요. 다행히 남편처럼 마음씨 좋은 시부모님들과 시누이는 이번 일을 그냥 지난 일이라고 여기고 다시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간에 오해로 빚어진 일이니까 없던 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분명히 저희 아빠에 관한 문제로 제가 속상해하거나 할까봐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졌거든요. 만일 제가 부모님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영영 안 꺼냈거나 집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남편이 이미 떠나버린 후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저희 남편의 진 면목을 평생 모르고 원망만 하며 살아갔겠죠. 그 상황을 다시금 떠올리자 정말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혼자서 마음고생 참 많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어렵사리 고민을 털어놓는 덕분에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모든 가족의 오해를 완전히 다 풀고 난 후 저희 가족은 모두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아빠의 불륜에 대한 후기를 전하자면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은 불륜의 주인공이었던 자제부 이수연 부장은 그 일이 밝혀지고 난 직후 곧바로 해고됐다고 했어요. 아빠랑 외도한 사실 때문에 잘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는 회사 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막은 잘 모르거든요.
남편이나 아빠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후일담을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굳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캐묻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무 관련도 없는 여자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요. 어떤 이유든지 그 여자를 칼같이 회사에서 잘라내버린 게 다행이라고만 여기고 있어요. 아마 말은 안 해도 남편도 그 여자랑 같은 회사에 다닐 생각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수연 부장이 해고된 후 회사에도 가정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한때 이혼 위기까지 갔던 저희 부부는 이제 그 어떤 부부보다도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외도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남편에 대한 애정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와 배려심을 가진 남자가 어디 또 있을까요? 저는 이런 남자라면 앞으로 남은 평생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상형에 대한 주관이 뚜렷했던 사람이라 남편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도 몸도 마음도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아마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라 장담하거든요.